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유니온 베를린 대 볼프스부르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니온 베를린은 후반기 페이스는 상당히 좋습니다. 전반기 막바지에 체력이 떨어진 선수들의 수비 집중력 저하로 인해 대량 실점이 나오면서 패배가 나오는 경우가 잦았지만 후반기 리그에서는 3연승으로 아주 순항하고 있는 상태죠. 현재 1위 바이에른 뮌헨이 3연무로 부진 중이라 리그에서도 1위를 다시 차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역시 수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편이 좋겠습니다. 유니온 베를린이 체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피지컬과 압박을 중시하는 팀 컬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모습이지만 월드컵 브레이크가 야기되면서 체력이 충분한 현재는 수비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구성되는 상태죠. 특히 영리하게 파울로 상대의 템포를 끊어먹는 플레이에 능한데 이 와중에 카드를 받는 횟수는 리그에서 가장 적습니다. 때문에 빌드업을 하는 상대의 템포를 끊고 수비벽을 구성할 시간을 버는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공격이 롱볼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공중볼 능력과 세컨볼을 따내면서 전진하는 방식이 효과가 큰 상태고 베커가 주축인 공격진도 뮌헨에 이어 공격 효율 2위에 올라있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볼프스부르크는 브레멘에게 1대1로 패하면서 좋았던 기세가 상당히 꺾였습니다. 경기 내용을 지배하고도 스코어에서 밀리고 말았는데 상대의 수비력을 뚫는 대어려움을 상당히 겪었던 모습입니다. 지난 경기 브레멘이 수비를 단단히 하고 역습으로 나서자 상당히 고전했는데 문제는 유니온 베를린도 브레멘과 똑같이 선수비 후역습으로 나서는 팀이라는 것이죠. 볼프스부르크가 기본적으로는 자신들이 공을 잡고 주도하는 경기를 만들려고 하지만 이로 인해 생기는 높은 라인 리스크가 상당합니다. 물론 후반기 첫 경기에서 압박과 활동량 위주의 프라이부르크를 6대0으로 제압하면서 훌륭한 경기력을 보여준 적도 있었습니다. 다만 프라이부르크는 지난 시즌에도 10월을 기점으로 경기력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뒷심이 딸리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어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유니온 베를린은 프라이부르크와는 달리 월드컵 브레이크 이후 오히려 힘을 받고 있으며 올 시즌 홈에서는 무패를 달리고 있다는 것도 프라이부르크와는 다른 점입니다. 유니온 베를린이 후반기에는 체력적인 문제를 덜고 상승세를 타고 있는 데다 지난 경기 볼프스부르크가 유니온 베를린처럼 선수비 후역습으로 나서는 팀에게는 상당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볼프스부르크의 득점력도 인상적인 수준이기는 하지만 유니온 베를린의 기본적인 홈 강세와 수비력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뉴캐슬 대 사우샘프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캐슬은 준결승 1차전에서는 이삭의 활약으로 조엘링톤이 오른발 결승골을 넣으면서 신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원정에서 거둔 승리라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 득점력에서는 난조를 보이고 있지만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이 꽤 인상적인 상황입니다. 수비적으로 강점이 있기에 공격력 난조에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은 자명합니다. 올 시즌도 강한 압박으로 상대의 후방 빌드업을 거의 완벽하게 분쇄하고 있고 현재 팀 역사상 가장 긴 1부 리그 무패 기록을 쌓고 있는 중이죠. 그래도 둔화된 공격력은 확실히 지난 경기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페이스로 펠리스를 몰아붙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짓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미론이 2023년에는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데 스피드는 빠르지만 EPL에서는 기술적으로 한계를 보이던 선수라 상대가 완전히 내려앉는 경우 공략을 버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 1차전에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사우스햄튼이 내려앉아 있기만 해서는 경기를 뒤집을 수 없어 다소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죠. 사우스햄튼은 강등권 탈출과 EFL컵 결승 진출을 동시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홈에서 0대1로 패하면서 전방이 이두운 상황. 일단 네이선 존스 감독이 팀을 어느 정도는 정상화시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 경기마다 기복이 조금 심합니다. 300을 주로 쓰던 감독이었지만 최근에는 400을 쓰면서 워드 프라우즈를 전진 배치한 400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킥의 장점이 있는 워드 마이너스 프라우즈를 전진 배치시켜 공격에서 조금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죠. 다만 네이선 존스 감독의 스타일이 수비와 롱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공격의 정확성이 좋다고 보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나마 전임 감독 시절에 보여주었던 전방 압박으로 맨시티를 당황시키는 등 압박 시퀀스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문제는 사우스햄튼의 상황이 펜백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 1차전에서 패했기 때문에 적어도 동점을 만들려면 라인을 올리고 공격적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라인을 올리는 상대에게는 이삭, 알미론 등 스피드가 뛰어난 선수들이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최근 공격진이 둔화된 뉴캐슬이지만 사우스햄튼이 수비적인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뉴캐슬의 승리를 점칩니다. 최근 라인을 극단적으로 내린 팀을 상대로는 고전하는데 사우스햄튼이 1차전을 진 상황이라 라인을 울며 겨자먹기로 올려야 하는 상태죠. 뉴캐슬 공격진이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사우스햄튼의 전방 압박 능력이 맨시티를 상대로도 효과를 보는 등 팀이 점점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사우스햄튼이 가져야 할 수비적인 리스크가 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기는 인터밀란 대 아탈란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테르는 크레모네세를 2대1로 겨우 잡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승을 거두기는 했지만 승점 3점을 따내면서 발목을 잡히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하고 허용한 한 골도 상대의 박스 바깥에서 때린 중거리였으니 참작의 여지는 있습니다. 슈크리니아르가 PSG엔 거피셜이 뜬 상황이라 이번 경기에서는 출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 아체르비나 담브로시오가 300의 한 축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 상태죠. 그나마 다행인 점은 바렐라가 징계에서 돌아오는 상태라 우측 라인에서 일단 1차 저지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자원이 복귀합니다. 아체르비가 기동성이 상당히 느린 자원이기는 하지만 바렐라가 왕성한 활동량으로 커버를 해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다노비치의 부상으로 인해 오나나가 출전한다는 점이 리스크죠. 오나나의 활약상이 좋지 못한 상황은 아니나 아약스 출신 골키퍼라 라인을 끌어올리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이 리스크가 있습니다. 아탈란타가 올 시즌은 점유율까지 챙기지는 못하고 있지만 역습에서의 날카로움은 후반기에도 꾸준히 보여준 바 있었습니다. 아탈란타는 삼프도리아까지 잡아내면서 2023년에는 리그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밀라는 성적이 매우 좋지 못하고 유벤투스는 승점 삭감 징계로 챔스 경쟁에서 탈락한 상태죠. 이 기세를 꾸준히 유지한다면 1년 만에 유럽 대항전 복귀를 챔스로 이룰 수 있습니다. 아탈란타의 팀 컬러가 완벽하게 돌아왔습니다. 강한 전방 압박으로 상대의 원활한 후방 조립을 방해하는 모습이었는데 일부러 한쪽 측면의 풀백은 자유롭게 두면서 상대의 공격 방향을 측면으로 제한하는 모습입니다. 인테르의 약점이라고 한다면 고젠스의 폼이 좋지 못하고 신체적인 능력에 비해 발밑이 둔탁한 둠프리스가 배치되어 있는 윙백 라인이라 압박이 성공적으로 들어간다면 상대의 공격을 상당 부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300의 두 스토퍼도 수적 우세 상황을 만들기 위해 전진하는 상태라 수비적인 약점을 다소 드러낸 것이 사실입니다. 기동성에서 문제가 있던 삼프도리아를 2대0으로 제압한 것을 제외하면 후반기의 무실점 경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보가나 루쿠먼의 온더볼 능력과 팀 전반적인 공격력을 앞세워 압도적인 스코어를 만드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지만 수비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아탈란타가 후반기에는 압도적인 공격력 대비 수비가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며 인테르도 슈크리니아르의 이탈과 오나나의 선호 플레이 때문에 수비적인 리스크를 지고 경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렐라의 복귀로 인해 중원 라인이 꽤 견고해진 것은 감안해야 하나 아탈란타가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을 감안하면 스코어 접근이 훨씬 안전할 것입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